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취업엔 2부에는요. 취업의 기술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술 빨리 배워보고 싶어요. 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취업의 기술 2부 출발합니다. 네,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와 함께하는 취업의 기술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신현종 대표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신 대표님과 오늘 주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억에 남는 취업 성공 사례 네. 나왔는데 그래요. 2013년을 이제 거의 뭐 마무리하면서 네. 이런 성공 사례 한 번씩 짚어보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뉴스의 날만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례인지 아니면 대표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례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아닙니다. 이 뉴스에 났을 정도면 좀 크겠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2013년 제가 취업 컨설팅, 취업 지도를 하면서 좀 취업을 성공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어떤 것이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뉴스의 날 정도 프로그램이면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 좀 다뤄야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근데 올 초에 경남 창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그 회사에서 이 불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불합격한 이 지원자가 좀 화가 나서 회사에 불을 질렀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방화를 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이분이 다른 회사, 그 근처에 다른 회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 신입사원 OJT를 받던 중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정도의 이 사례를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요. 실제 어느 스펙으로 어디 정도의 취업을 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려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이분은 좀만 참지 그거를 화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참 인생에 있어서 안 좋은 기억이 또 되겠네요. 오늘은 그래도 성공 사례 많이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예, 예. 네. 자, 이런 분이 좀 기억에 남긴 하는데 좀 안 좋게 기억에 남는 분이고 처음 혹시 소개해줄 분 어떤 분인가요? 예, 아까 그분 정도 패기가 있는 건 좀 아닌데요. 일단 그 학교 이름과 실제로 취업한 회사 이름은 좀 제외하고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처음에 사례로 좀 소개해드릴 분은 이 서울 소재의 이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여기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 졸업한 남자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그 서강대학교의 경영학과 입학하려고 한 삼수를 한 분입니다. 예, 대학 수능 시험을 좀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좀 학교를 늦게 들어간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만나서 이력을 보고 이 휴학을 좀 많이 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좀 여러 번 봐서 좀 늦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삼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게 취업도 아니고 대학 입학을 재수하고 삼수한 게 취업할 때 걸림돌이 될까요? 나이 제한에서 걸릴까요? 요게 나이 제한이다, 이 기업에서 좀 꺼린다 이런 좀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불리한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이 학원들에 가면은 재수 삼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고 진로를 좀 뒤늦게 결정해서 이 대학을 다시 가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불리하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다만 이 나이가 좀 스펙이라는 말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다른 그 전문가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시간 계획을 잘 못하면 휴학을 했을 때 나중에 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휴학을 했을 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쉬게 되기 때문에 이 나이를 먹는 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거기에다가 취업이 안 된다고 졸업 연기를 한다던가 졸업 유예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2, 3년 정도 그냥 시간이 흘러버리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뜩이도 한 2, 3년 좀 늦었는데 거기에 또 휴학까지 하게 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게 되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 관리만 잘한다면 이 삼수, 재수한 경험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리만 잘하면 삼수도 문제 없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구직자 같은 경우는 어떤 스펙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학점이 3점대 중반대로 이제 복수 전공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복수 전공 이 학생들끼리 흔히 복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복수 전공도 없었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은 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휴학을 해서 오래 갔다 온 게 아니고 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좀 짧게 갔다 온 이런 사례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토익이 800점대 초반인데 회화는 전혀 못한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학교랑 집이 걸어서 10분 거리. 그래서 초, 중, 고 대학교를 한 동네에서 나온 이런 분이라서 사실 이 집하고 학교 가까우면 아르바이트 할 생각 잘 안 들죠. 그냥 집에 있으면 편하니까. 좀 이러다 보니까 그냥 수업만 듣고 학교에 있다가 그냥 뭐 친구들과 만나고 이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히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사회 경험을 한 게 상당히 적다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네. 이 나이도 있는데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넣을 만한 큰 소재가 없었다. 이 부분이 좀 이분의 특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 기업들이 뭐 스토리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경험을 네. 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분은 초중고대 한 동네에서 나오고요. 네.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고 뭐 쓸거리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통 그 글을 쓰는 게 요즘 흐름입니다. 요즘 네. 그 회사들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어떤 경험을 한번 기술해봐라.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무엇이냐. 이런 거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쓸 내용이 없겠죠. 이런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로 지어내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또 거짓말 쓰면요. 이 인사 담당자나 실무 담당자가 딱 읽어보면 바로 압니다. 요거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 얘기를 만들지 말고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좀 이런 그 내용 얘기를 좀 하면서요. 내가 가진 생각과 앞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각오, 생각 이것들을 좀 풀어가지고 글에다가 한번 좀 풀어보자. 좀 이렇게 좀 지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어떤 소재에 꼭 그 항목마다 소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방식으로 좀 소재를 빼면서 글을 좀 작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면접에 가게 돼가지고 면접에서도 어떤 자기의 경험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방법을 바꿨습니다. 네. 사실 글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거리를 반드시 뭐 거짓말을 통해서 뭐 만들어내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더 이 합격의 포인트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면접 자리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제가 이 친구가 썼던 자기소개서 일부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한번 좀 같이 보시면은요. 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분의 좀 그 자기소개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네. 이 특별하게 어떤 뭐 소재가 뭐 대단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네. 뭐 무엇인가를 한번 이루려 하기 전에 뭐 꾸준함을 통해서 꾸준함이라는 단어 좋아하잖아요. 또 뭐 도전한 거, 뭐 목표를 세운다, 서두르지 않는다, 차근차근 이루어간다. 아주 좋은 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학창 시절에도 이 자신이 뭐 기본적인 습관을 통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뭐 체력 관리도 했고, 예, 그리고 뭐 식단 관리나 사람과의 끈끈한 정을 지는 것도 자신의 또 장점이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큰 소재 하나가 이 줄거리가 돼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자기가 평범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순서에 맞게 네. 잘 구성을 하면서 자신의 성격이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글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방금 글 읽어보면은 이 친구가 이런 성향이다, 이런 성격이다 대충 저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술을 좀 해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한 대기업의 면접을 시작으로 여러 군데 면접을 좀 갔습니다. 네. 좀 이렇게 좀 다니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 강남구 포이동에 위치한 이 외국계 자동차 배터리 전문 기업에 최종적으로 취업을 해서 지금도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방금 소개해 주셨던 그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이 외국계 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분의 문제점이기도 했지만 경험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이 경험을 특히나 좀 더 많이 보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외국계 기업들이 경력직 상당히 선호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경력직 지원자들하고 면접을 좀 같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닌데 자신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딱 와서 면접을 보니까 뭐 그 표현으로는 아저씨들하고 면접 봤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시 예상처럼 좀 그 경험 위주로 좀 물어보는 이 면접 분위기였는데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어떤 태도나 이 목소리 크기라던가 자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신선함으로 본인이 이 회사에 왔을 때 그만두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신입사원의 태도, 또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해라. 어차피 너가 이 경험 가지고 얘기해봤자 그쪽에서 크게 감동할 게 없다. 좀 이 부분을 가지고 면접에 좀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 또 운이 좋게도 이 경력 지원자분들은 좀 자신 경력도 있고 이 회사에 갔을 때 그렇게 긴장 안 하거든요. 사실은 면접 자리 또 어른들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조근조근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냥 목소리 반대편 사무실에서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크게 네.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이 태도를 좋게 해서 면접을 본 것이 나중에 상당히 기억에 남아서 최종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입사 후에 좀 전해 들었다고 저희가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입사원은 뭐니 해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반듯한 자세. 그야말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한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른 사례를 좀 볼까요? 예,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례는 뭐 많이 준비를 하시죠. 금융 자격증, 예, 금융권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아까 분하고는 똑같은 전공인데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조금 서울에서 좀 더 먼. 예, 그 서울이긴 한데 이 4년제 대학에 나왔다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뭐 스펙을 좀 자세히 얘기하자 그러면 토익 795 그리고 이제 학점 3.58, 토스 6 그리고 CFP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금융권 가려고 준비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괜찮은 이 스펙인데 저한테 취업 지도를 받기 전에 한 30군데 정도 이 지원을 해갖고 한 군데 합격해서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방에 있는 전북에 있는 이 산업재 부품 회사였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게 이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네. 이 현대 이노션이라는 대기업에 합격을 하면서 본인이 좀 급해진 거죠. 예, 좀 이런 좀 아주 다급해진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예. 나는 취업 못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옆에서 더 좋은데 먼저 취업해버리면 그렇죠. 조급하죠. 많이 조급하죠. 예, 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이 여자친구를 사수할까 하는 방법이 다시 취업을 좋은데 하자. 이 부분을 좀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CFP 자격증에 자꾸 금융권을 계속 지원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 영업이나 영업관리직에 너가 취업을 했을 때 더 좋은 연봉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국내 메이저 제약사의 영업관리사원으로 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우기기보다는 자신이 이 영업 직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런 직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합격을 했던 이런 사례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사했으니까 그래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네. 자격증, 특히 금융 자격증 중에 그 C로 시작하는 거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좋죠. 예, C로 하는 자격증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예. 최근에 좀 이 취득하는 분들도 좀 많아져가지고 좀 변별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013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이 성공 취업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참 재밌네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이 취업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에세이 작성이 아마 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그 기업들이 채용 이 문화와 방법을 바꾸고 있는 만큼 우리 구직자 여러분도 계속 바뀌는 이 기업들의 이 정보에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정보를 찾으면서 2014년 취업에도 대비하는 모습을 좀 바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취업 성공 사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결국은 노력과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네. 페어링 HR 신현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